너무 사랑해서 더 힘든 부모, 자식을 놓아줄 때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아이가 없으면 나는 뭘 하고 살아야 하나? 자식 키우는데 평생을 쏟아부은 우리 세대에겐 아주 자연스러운 고민입니다. 아이가 어릴 땐 걱정이 많고 크면 클수록 손은 덜 가지만 마음은 더 쓰이죠. 그런데 이 모든 시간과 정성을 자식에게 쏟은 끝에 정작 자식이 독립하고 나면 남는 건 허전함, 그리고 외로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라는 역할에 몰입한 나머지 자신을 잊은 채 살아온 수십 년의 결과입니다. 더 이상 부모 노릇을 할 일이 줄어들고 자식이 자신만의 길을 가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제 나는 뭘 하고 살아야 하지? 자식이 전부였던 인생, 그 전부가 떠났을 때 우리는 진짜 혼자서 살아야 하는 삶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이 시점이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놓아주는 순간 우리는 진짜 나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도 자신만의 인생을 다시 찾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자식에게서 너무 집착하지 않고 건강하게 거리를 두며 나만의 삶을 다시 살아가는 3단계 방법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자식과의 건강한 거리 두기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깊고도 넓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쳐 자식의 인생을 통제하려 들면 오히려 관계가 더 멀어집니다. 맹자는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에서 자라지만 독립하여 스스로 빛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지 자식에게 자유를 주라는 뜻이 아니라 부모 또한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자신만의 삶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자식은 자율성을 잃고 죄책감을 느끼며 부모는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실망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식이 자신의 선택을 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려 할 때 부모가 자꾸 참견하고 조언하려 들면 자식은 점점 더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왜 나를 멀리하냐고 서운해하죠. 하지만 원인은 부모의 선의에 있었습니다. 이런 오해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적당한 심리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조용히 응원해 주는 것, 묻기 전에는 조언하지 않는 것, 자식의 일정이나 계획을 미리 파악하려 들기보다 그들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자식에게는 커다란 신뢰와 자유로 느껴집니다. 또한 자식이 바쁘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오히려 자식이 독립해서 바쁘게 지내는 것은 여러분이 부모로서 잘 길러냈다는 증거입니다. 자식의 독립을 기뻐하고 여러분도 그 시간 동안 자신을 돌볼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 자신만의 삶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버지로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껍질을 벗고 나로서의 삶을 다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로 30년, 40년 가까이 오직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을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글쓰기, 정원 가꾸기.
중요한 건 대단한 결과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내가 즐겁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이고 자식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새로운 인간관계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평생 가족과 자식 위주로 관계를 맺어왔다면 이제는 나의 관심사와 비슷한 사람들과 교류해보세요. 동호회, 문화센터,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은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는 나대로 살아도 된다는 인식입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삶도 위대하지만 그 헌신이 끝났을 때는 자신을 위해 사는 삶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삶이 모두 아름답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식이 떠난 자리를 나의 행복으로 채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삶의 중심이었던 시간이 끝났다면 이제는 나만의 중심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목표가 없는 삶은 쉽게 무기력해지고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라도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걷기, 체중 관리, 건강식 섭취 등 실천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즐겨보세요. 또 다른 예로는 오래 꿈꾸었던 여행지를 가보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여행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과 여유가 생긴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봉사활동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남을 돕는 일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느끼게 하고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이처럼 자식에게서 거리를 두고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한 목표를 세우는 것. 그것이 인생 2막의 시작입니다. 이 세 단계를 하나씩 실천한다면 자식을 떠나보낸 이후의 삶이 결코 공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풍요롭고 더 자유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귀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더 귀합니다.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순간,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간섭이 아니라 믿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믿음을 주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할 때 그들은 자신만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반대로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하려 들면 자식은 오히려 독립의 어려움을 겪고 내면의 불안과 갈등을 키우게 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 점을 강조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부모의 과도한 보호나 통제가 자식의 자율성과 자신감을 저해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자식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자식은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한 채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성인이 됩니다. 이는 결국 자식의 인생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건강한 이별입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물리적인 단절이 아니라 심리적인 자립을 서로 응원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나야 하고 자식은 그 응원 속에서 더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관계의 변화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심지어 슬프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삶을 존중하게 되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자식을 놓아주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나 자신을 돌보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돌봄이란 단순한 휴식이나 건강관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태도, 자신을 아껴주는 실천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인사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오늘도 잘해보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짧은 문장이지만 나를 향한 따뜻한 말은 하루 전체의 기분을 바꿔줍니다. 또한 자식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역할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원예교실, 참여, 작가로서 글을 써보는 것 등 나만의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이런 활동은 단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부여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 와서 뭘 새로 시작하겠어. 그러나 늦었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의 삶은 노년에 이르러서도 자기 실현을 향해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즉,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가질 수 있고 자신을 완성해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가장 멋진 시간을 만들 수 있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혹시 아직도 내가 자식을 놓아도 될까? 라는 의문이 남아있다면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72세의 이정순 할머니는 평생을 아들 셋 뒷바라지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하고 손주까지 낳은 후에도 늘 전화로 챙기고 매주 반찬을 해다 주며 바쁘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가 엄마 걱정할 차례예요.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혀 이정순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주로 떠난 혼자만의 여행, 그리고 그 후 매주 일기장을 쓰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지만 점차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이후 동네 도서관의 시 창작반에 참여하게 되었고 지금은 매달 지역 문학지에 시를 기고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쏟던 사랑을 자신에게 되돌린 그 결정은 이정순 할머니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나를 잊고 살았는데 지금은 다시 나를 키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지 몇몇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도 시니어 세대의 자아찾기가 인생 후반의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연구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는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자기 실현의 정도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자식이 나를 잘 챙겨주는 것보다 내가 나를 얼마나 잘 살피고 만족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대단히 강력합니다. 이 질문을 던진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 2막은 시작된 것입니다. 나이 때문이라는 핑계도, 아직 자식이 결혼 안 했다는 이유도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자식에게 너무 오래 머물렀던 마음을
천천히 거두고 나에게로 돌려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좋은 책 한쪽 읽기, 가까운 공원 산책하기, 매주 한 번 문화센터 강좌 듣기,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이런 작고 사소한 일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일상이 달라지고 마음이 점점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삶에 내가 주인이라는 감각을 되찾는 것입니다. 자식을 떠나보낸 후의 시간은 결코 공허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억눌렸던 나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는 삶이 익숙했을지 몰라도 그 집착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순간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인생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의 설계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한 인생 설계는 이미 해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의 도면을 그려야 합니다. 인생 1막에서는 자식을 위해 살아왔다면 2막은 나를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다시 떠올리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느라 잊고 살았던 내가 정말 좋아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젊은 시절 배워보고 싶었던 악기, 혼자 떠나보고 싶었던 여행지, 써보고 싶었던 책, 배워보고 싶었던 언어. 그 모든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주저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시간도 있고 자식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66세의 박영자 씨는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세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독립한 후 박 씨는 문득 자신이 늘 해보고 싶었던 그림 그리기를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다고 합니다. 내가 그림을 그려본 적도 없는데 될까? 하지만 그는 동네 문화센터 수채화 수업에 등록했고 지금은 지역 전시회에 작품을 내는 아마추어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내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건강하고 활발하게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시니어들이야말로 사회의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은 어색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새로운 시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머무르기 쉽지만 익숙함이 항상 편안함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익숙함 때문에 우리가 진짜 원하는 삶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 걱정도 가족의 책임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그 에너지를 쓸 차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요소는 자기 돌봄입니다. 건강한 식사, 규칙적인 운동, 안정된 수면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해 나의 감정을 돌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미소 짓는 습관, 오늘 하루 나에게 가장 감사한 일을 떠올려보는 연습, 힘들었던 기억이 떠오를 때 그땐 정말 수고했어라고 말해주는 마음. 이런 감정의 셀프 케어는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나의 마음을 대신 돌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감정 일기를 쓰는 것이 정신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5분씩 내가 오늘 느낀 감정과 그 이유,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뤘는지를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는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나에게 솔직해지는 것, 나를 위로하는 것,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는 이 작은 습관이 결국 큰 회복을 이끌어냅니다. 이쯤 되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걱정돼서 마음이 놓이지 않아. 맞습니다. 부모 마음이 그렇죠. 하지만 부모의 역할은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맹자의 말처럼 자식은 스스로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어주고 실수해도 경험이라 생각하며 응원해주는 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식을 지나치게 걱정하고 통제하려 하면 오히려 자식은 자신감을 잃고 부모와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자식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부모는 자식의 내면에 자율성과 책임감을 심어줍니다. 이 균형 잡힌 관계가 자식과 부모 모두에게 건강한 삶을 선물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오늘 하루 자식에게 전화하지 말고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시간을 나에게 선물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시간을 마음껏 즐기세요. 그 1시간이 30분이 10분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어느 순간 그 시간이 기다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식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은 이미 자기 인생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만의 배를 띄우세요. 그리고 그 바다를 천천히 자유롭게 항해해 보세요. 자식과 함께 했던 시간도 소중하지만 지금부터 시작될 여러분 자신의 삶 또한 그에 못지않게 소중합니다. 이 인생의 후반전 나를 위해 가장 찬란하게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을 놓아준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거리두기나 경제적인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는 심리적인 독립을 서로 허락하고 부모와 자식 모두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그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말합니다. 자식 걱정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맞는 말입니다. 걱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의 방향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내가 해줘야 하는 걱정에서 응원하며 바라보는 걱정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작지만 삶의 무게를 완전히 바꿉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부담이지만 후자는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자식을 대할 때는 묻지 말고 들어주기 원칙을 실천해 보세요. 자식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 먼저 캐묻지 말고 본인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했을 때는 조언부터 하지 말고 그래서 내 마음은 어때? 라고 물어보세요. 이 작은 질문 하나가 자식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부모로서 가장 큰 지혜는 때론 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나를 위한 루틴을 꼭 만들어 보세요.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기, 저녁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기, 일주일에 한 번은 문화생활을 하기, 손글씨로 일기 쓰기. 이 모든 일들은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기다림 없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과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을 조금씩 비워내면 그 자리에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나만의 관심사, 새로운 인간관계, 여유로운 일상. 이 모든 것들은 자식을 놓아준 뒤에야 비로소 들어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동안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내 삶의 여백을 비워두셨다면 이제 그 자리에 나 자신을 채워보세요. 여러분, 맹자의 가르침은 단순한 고전의 문장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의 길을 열어주되 대신 걸어줄 수 없다는 이 말은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다만 좋은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이정표는 부모가 자기 삶을 잘 살아내는 모습으로 가장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식이 본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유산이자 가르침이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자식을 위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 수고를 여러분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자식에게 쏟았던 사랑과 정성을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주셔도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많이 후회하기 전에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실천법을 일주일에 하나씩만 실천해도 한 달 후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삶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자식을 놓아주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유롭고 주체적이며 당당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식을 놓아주시고 여러분 자신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변화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소중하고 앞으로 펼쳐질 시간도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세요. 응원합니다.